네, 안녕하세요. 나라사람연구소 김태욱 연구원입니다. 한국천군 예산학교 이번 시간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산의 기능과 구조인데요. 재정과 예산, 또 이 두 용어는 또 되게 많이 밀접하게 또 같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두 용어가 되게 유사한 또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엄밀하게 좀 개념적이긴 하면은 두 용어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은 이제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세금과 부담금 등 여러 이제 수입을 이제 올려가지고 각종 이제 공공 목적을 위한 이제 각종 정책에 또 그 재원을 이제 투입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예산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종합 계획을 이제 의미합니다. 정부 재정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어집니다. 재정의 이제 기능을 보면은 크게 3대 기능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 배분, 그리고 소득 분배, 경제 안정 및 성장인데요. 먼저 자원 배분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또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이제 시설, 서비스 등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정부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또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과 이제 부담금 등을 이제 걷고 있고 이렇게 이제 거둔 재원을 공공 목적에 위해 이제 필요한 곳에 또 배분하는 것은 이제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 배분은 효율성의 또 가치에 이제 기반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이제 소득 분배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없는 계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 지원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 지원은 이제 정부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재원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런 재원을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층 계층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더 걷어서 이러한 세금으로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진적 소득 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이제 소득 분배는 형평성의 가치에 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 안정 및 성장 이제 기능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가가 먼저 또 이제 경제력과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제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장 동력 이제 또 확충이 필요한데 또 이런 이제 기능을 또 이제 재정이 또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또 과열되고 이제 침체되면서 물가가 또 상승하고 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경제를 안정화하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재정이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정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하고 또 지방정부 재정으로 또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또 재정은 이제 예산과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또 이제 구분이 됩니다. 또 예산은 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또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그 일반 회계와 이제 특별 회계의 또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반 회계는 용처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이제 수입을 또 이제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회계를 이제 일반 회계라고 부르고 있고, 일반 회계는 이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지 않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 회계는 이제 일반 회계와 이제 다르게 용처가 이제 그 수입이 용처가 정해져 있고, 특정한 이제 목적을 위해서만 이제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사업을 편성할 수 있지만은 특별 회계는 미리 정해진 이제 그 목적만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금인데요. 기금은 이제 특별회계와 많은 또 유사점이 있지만은 국회 심의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금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기금은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정부 재정을 이제 보시면은 또 일반 재정과 이제 교육 재정으로 또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반 재정은 또 중앙정부 재정과 이제 비슷한 구조이고요. 이제 교육 재정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마다 또 교육청이 또 있죠. 교육청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또 이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를 또 교육재정이라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면밀히 살펴보겠는데요. 각각 이제 회계마다 이제 세임 예산과 또 세출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를 이제 보시면은 세임 예산은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제 국고보조금, 시도의보조금 구성 요소를 하고 있고요. 이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이제 자체 수입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이제 의전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시면은 분야별로 이제 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이제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산업, SOC 이렇게 세출 분야가 나누어져 있고요. 다음 이제 특별회계를 보시면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또 기타 특별회계로 이제 구분되어집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제 직영기업 그리고 이제 공사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 운영에 대한 이제 특별회계이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상하수도 특별회계라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이제 직접 이제 직영기업으로 이제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하수도 이제 외에도 뭐 철도사업, 지방도로, 주차장, 주택사업 등 이런 분야로도 이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특별회계는 이제 의료보호, 도시재생, 토지구획정리 또 이런 이제 분야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이제 크게 사업관리, 이제 융자사업, 정기성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사업관리와 이제 융자사업은 이제 매년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이제 지출 사업이 있지만은 정기성 기금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이제 필요한 때에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해 대책, 이제 구호 등을 위해서 정기성 기금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재해는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때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때를 위해서 기금이 또 설치되어 있고 필요한 때에도 또 사업이 이제 마련돼서 또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제 교육재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비 이제 특별회계를 통한 이제 교육재정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 세입을 보시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입금, 자체 수입,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제 세입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이제 인건비, 이제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또 이제 국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또 많은 이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거둬들인 자체 세입만으로 이제 또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또 이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또 이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교부세와 또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또 내려보내고 있고요. 또 근데 자치단체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또 내려보내는 재원만으로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광역단체에서 조정교부금과 또 시비보조금 등을 또 내려보내서 또 자치단체에 또 재원을 또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교육자치단체, 또 교육청이 또 광역단체마다 또 설치되어 있죠. 교육단체에도 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또 내려보내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을 통해서 교육자치단체에 또 재원을 또 함께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인데요. 행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은 크게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 의결, 예산안 집행, 결산 이렇게 이제 4개 단계로 또 이루어집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 심사의 또 과정이 있는데요. 이 두 과정은 또 예산안 편성의 또 근거로서 또 기능을 하게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이제 자치단체는 예산 다음 연도부터 이제 5개년도에 예산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과거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토대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행사성 사업과 투자 사업은 이제 상급단체, 그 중앙정부에 대해 투자 심사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 투자 심사를 거치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 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과정은 또 예산안 편성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이제 요구서를 이제 기획부서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또 기획부서는 그 예산안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단체장이 예산안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고 이 확정된 예산안은 시도는 이제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이제 예산안은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결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의결되고 단체장이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된 이제 예산은 또 이제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는데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추납사무의 처리 기간은 이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산이 있는데요. 결산은 이제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하고 정의함으로써 예산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일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회계연도 이제 종료 후에 이제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해서 이제 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이제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2019년도 이제 회계연도 결산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텐데요. 2020년도 결산서는 아마 7월 이후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아마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인데요. 앞서 또 지방의회 이제 예산안이 이제 제출된다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출된 예산안은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시국별로 이제 제안 설명을 하면은 또 이제 질의답변, 이제 소위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예결위의 가장 큰 또 이제 역할은 정부 예산안을 또 증액하고 좀 삭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개수 조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개수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의결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 단체장이 의결된 예산을 이제 고시하고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 과목 이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과목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그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세추 예산서 좀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007년 전까지는 저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품목별 예산 이제 그 체계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품목별 예산이라는 거는 그 뭐 인건비, 재료비, 뭐 시설비 등 이제 품목을 중심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한 거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제 2008년부터는 사업 예산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심으로 좀 더 예산을 이제 편성한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다 분야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정책 사업 밑에는 또 여러 개의 또 단위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단위 사업 밑에는 각각 이제 세부 사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서 또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은 그 세부 사업 단위로 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세부 사업 밑에는 이제 품목별로 이제 편성목, 통계목으로 또 구성되어 있고, 그 품목별 밑에는 또 각각의 산출 근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홍천군 또 예산에 대한 이해 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